요즘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는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챗GPT, 그록, 클로드, 제미나이, 딥시크 등 누가 누구의 성능을 넘어섰네 라는 뉴스가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준비하는 하루 전날부터는 챗GPT의 새로운 이미지 생성 업데이트를 이용한 각종 이미지들이 커뮤니티와 SNS에서 활기를 쳤습니다. 몇 마디 말만 하면 온갖 다양한 그림들을 만들 수 있고 변형도 너무 쉽고 특히 특정 애니메이션 풍으로 그려달라고 하면 이미지를 뚝딱 그려주는 것이 마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의 주제를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했는데 정말 놀랄 정도의 수준의 그림을 금방 만들어 주더군요.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 여러분은 즐겁나요? 아마 저는 많은 분들이 양가적 마음을 갖고 있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신기하고 재밌고 활용할 것들도 많아 기대가 되는 반면에 불안과 두려움 또한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AI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나는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내 직업은 어떻게 되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하지?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만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막막하죠. 이럴 때 가장 현명한 행보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최근에 AI 이슈를 그대로 반영하듯 제가 추천해드렸던 듀얼 브레인이 교보문고, 예스24에서 모두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듀얼 브레인의 저자인 이선 몰릭은 세계 1위 대학원인 와튼스쿨 경영학 교수로 타임즈가 뽑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인공지능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뽑혔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요. 이선 몰릭 교수님은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즉 활용 분야의 대가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관련 최초의 논문을 쓰는 등 자동차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자동차 운전을 가장 잘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운전을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듀얼 브레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이미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책, 아마존 올해의 과학도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굴리즈 마의 4.0을 넘었는데 레이팅이 무려 7,000개를 넘었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이미 작품 속으로나 대중 속으로나 검증이 끝난 AI 끝판왕 책임이 증명된 것이죠. 듀얼 브레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강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AI 발전이 빠르다 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빠른 AI 발전을 체감하고 예상하고 있는 대가답게 그는 AI 발전 정도에 상관없이 최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듀얼 브레인은 어찌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급격한 AI 발전의 태풍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듀얼 브레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독자가 이 책을 읽을 무렵이면 시중에 나와 있는 AI 모델은 내가 이 책을 쓰는 시점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다루려고 한다.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모든 AI 시스템에서 가급적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면서 4가지 대원칙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한다 입니다. 이는 AI가 너무 좋습니다. 자주 활용하세요 라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적, 윤리적 장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행하는 모든 작업에 AI를 초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그런 식으로 실험에 나가다 보면 AI의 도움이 만족스러울 때도 답답할 때도 쓸모없을 때도 마음이 초조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AI와 늘 함께하는 것이 그저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AI로 할 수 있는 일을 잘 알아두면 AI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불안과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지죠. 하지만 대상을 더 깊게 이해할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AI를 항상 초대하며 첫 번째로 얻는 이득은 기대 이상의 실력과 결과물일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당신이 잘 아는 업무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당신이 될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AI의 성능과 한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수많은 업무와 수많은 맥락 속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과 한계가 존재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특정 업무와 특정 맥락 속에서 여러가지 시도와 실험으로 AI를 쓰는 자기 자신뿐이죠. 그러기에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나 자신,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AI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AI의 미묘한 차이, 한계, 능력을 잘 이해하는 사용자는 AI의 혁신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그리고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AI와 공동 작업을 하면 AI와 특정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미묘한 능력과 한계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것은 AI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당신이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AI를 항상 작업에 초대함으로써 과거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낸과 동시에 베일에 쌓였던 AI의 진 명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변하는 AI 메가 트렌드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과 희망의 마인드로, 그리고 성장과 혁신의 마인드로 AI를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번 작업에 AI를 초대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단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I 의존증입니다. AI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AI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AI가 없으면 어떠한 의사결정도, 어떠한 방향성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즉 듀얼 브레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브레인을 AI로 대체해버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브레인 저자는 두 번째 원칙을 강력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인간이 주요 과정에 계속 개입한다 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선 원리 교수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책을 쭉 따라가 보죠. 우선 AI는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저 연속적인 배열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할 뿐이다. AI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실인지 구분할 수 없다. AI가 사용자의 요청에 답하는 것은 여러 기능을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답을 제시해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는 종종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AI가 잘 모르는 문제의 답을 끈질기게 요구하면 없는 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LLM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LLM은 텍스트를 예측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고 만족스럽지만 미묘하게 틀린 답을 내놓는데 아주 능숙하다. 이와 같은 AI 환각은 심각한 문제이며 현재 AI 공학 접근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요즘 생성형 AI들이 많이 발전해서 환각률이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최신 버전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인데, 없는 기사를 있는 것처럼 제시하거나 더 나아가 없는 논문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감으로 기사와 논문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잘못 알 수는 있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제시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선 몰릭 교수가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AI는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답을 제시해 사용자를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묘하게 없는 논문을 만들어내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러한 사실을 체크하지 못하고 주요 보고서를 쓰거나 책 같은 걸 집필할 때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주요 과정에 계속 개입하려면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AI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함께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우리는 고유한 관점, 비판적 사고 능력,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AI를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인간이 주요 과정에서 개입한다는 원칙은 바로 AI에 휘둘리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고유의 관점을 유지 및 발전시키고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며, 특히 AI가 취약한 윤리적 문제의 발현을 막을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AI를 사람처럼 대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AI에게 알려준다 라는 세 번째 원칙은 AI와 협력 수준을 안정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매우 지능적인 저자의 조언입니다. AI가 어려운 질문들을 답변하는 것을 보면 매우 완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박사급으로 뛰어나고 매우 신속한 편이지만 우리에게 만족을 선사하고 싶고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는 비서나 동료라고 생각하면
AI에 덜 휘둘리고 비판적 사고와 윤리의식 등을 고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AI에게 실제로 특정 페르소나, 즉 특정 인격을 부여하면 AI 답변 퀄리티가 훨씬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연구로 밝혀지기도 했고, 실제 AI를 쓰다 보면 경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듀얼 브레인의 저자의 경우 GP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글의 비판적 피드백을 위한 편집자 같은 보좌관, 책의 내용과 관련된 특이하고 흥미로운 연결 교류와 이야기를 제시해줄 창작학과 교수 같은 인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기 있는 경영 및 과학서적을 좋아하는 독자라는 3명의 AI 페르소나를 만들어 원고를 다듬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꿀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지금의 AI를 앞으로 사용하게 될 최악의 AI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모두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 설명한 원칙을 수용하길 바란다. 당신은 AI의 한계를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발전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며 AI의 기하급수적인 발전 속에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는 잠재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우리가 이제야 조금씩 엿보기 시작한 새로운 삶의 형태, 즉 AI를 활용한 일과 삶의 변화 가능성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할 뿐이다. AI 혁명은, 그리고 AI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열린 마음으로 듀얼 브레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듀얼 브레인 이 책의 정말 큰 강점은 이런 급변하는 AI 메가 트렌드에 상관없이 AI 시대에 대한 본질과 대원칙을 제공해 준다는 점입니다. 듀얼 브레인 반드시 꼭 읽어보시고 듀얼 브레인 저자가 얘기하는 4가지 원칙을 지켜나가신다면 듀얼 브레인으로서 AI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즐거운 독서 되시고 꼭 원하는 목표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